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78살이죠. 아들 도윤과 며느리 민정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잠이 참 얕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옆방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문서는 결국 내 거야.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꼬대 소리였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잠꼬대로 중얼거린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정이 얼마나 효녀인데요. 저희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20해가 넘었는데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혹시 민정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건 아닌지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잠꼬대로 했을까요? 집문서가 자기 거라니요. 이 집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마련한 집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잠이 깨버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민정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문서가 자기 거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어요. 아마 꿈 얘기일 거야. 그냥 잠꼬대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며 밝게 인사하더군요. 아침밥도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 일을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잠골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제가 평생 믿고 의지해온 며느리가 혹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도윤은 회사에 출근하고 민정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어젯밤 일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단순한 잠꼬대였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진짜 생각이 드러난 걸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에 대한 의심이라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정은 도윤에게 회사 일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도윤은 저에게 건강은 어떠신지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제가 모르는 계획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죠. 하지만 민정의 그 잠꼬대는 제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온했던 우리 집에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밤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작은 일들이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서랍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늘 보관해두던 땅 문서 사본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다른 곳에 둔 줄 알았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봤습니다. 안방 서랍장부터 거실 책상, 부엌 찬장까지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 중요한 서류를 아무데나 둘 정도는 아니거든요. 혹시 도윤이 알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 땅 문서 사본 본 적 있니? 그런데 도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요? 뭔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 왜 그렇게 의심만 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더군요. 제가 의심한다고요?
전 그냥 문서가 어디 갔는지 물어본 것뿐인데 말이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 왜 자꾸 찾으세요? 어차피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도윤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차피 원본이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서류가 없어진 게 이상하다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때 민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민정아. 혹시 엄마 땅 문서 사본 봤니?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에 띄었거든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분명히 서랍에 뒀는데 없어서 말이야. 아, 그럼 청소할 때 실수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건 아닐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정의 말은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을 텐데 그날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결국 그날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깜바먹고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 며칠 더 찾아봤지만 여전히 없었어요. 그러던 중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정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내용이 수상했어요. 응, 그 일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듯한 톤이었거든요. 제가 나타나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와 통화했니?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녁 시간에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모두 조용했어요. 도윤은 휴대폰만 보고 있고 민정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거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정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 하지만 눈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어젯밤 민정의 잠꼬대가 떠올랐어요. 집문서는 결국 내 거야. 그리고 오늘 사라진 땅 문서 4본.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었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민정과 도윤이 제가 없을 때 자주 속삭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나타나면 급하게 대화를 중단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도윤은 회사에 가고 민정과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민정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요? 민정아, 무슨 소리야? 이 집은 곧 제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그토록 효성스럽다고 생각했던 민정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나서 요양원에 가라고요. 민정아, 너 정신이 나간 거니?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고. 그때 민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고요. 이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법적 절차라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뭘 한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들어온 거였죠. 저는 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민정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도윤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민정 말이 맞아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 뭐라고 한 거죠? 이제 우리 인생 방해하지 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방해라니요. 제가 언제 아들 인생을 방해했나요? 도윤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엄마 때문에 계속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다고요.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언제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나요? 오히려 제가 늘 조심스러워했는데 말이에요. 너희들 도대체 뭘 한 거야? 민정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다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집 소유권 이전 말이에요. 어머니 명의에서 저희 명의로요. 소유권 이전이라니요.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방법은 많죠. 특히 어머니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다고 하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건가요? 너희들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중년이야.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엄마 눈치 보면서 계속 살 수는 없어. 제 아들이 저를 짐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준 아들이 말이에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집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민정과 도윤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하고 저녁에도 제가 먹을 것만 덜어놓고 자기들끼리 먹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 집은 제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민정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조 서류. 들키면 끝장이야. 이번에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위조 서류라니요. 도대체 뭘 위조한 거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민정이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도장도 완벽하게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도장이요? 설마 제 도장을 위조했다는 건가요? 어머니 치매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이었던 건가요?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제 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녹음 기능을 켜고 민정 쪽으로 살짝 들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물어보면 어머니 정신상태 이상하다고 말할 거야. 법원에서요? 이미 법적 절차까지 준비해둔 건가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 편이니까 치매 진단서 쉽게 나올 거야. 의사까지 매수한 건가요? 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가요? 민정의 잠꼬대는 계속 이어졌어요. 도윤이도 이제 완전히 내 편이야. 어머니 편 들 일은 없을 거야. 아들까지 완전히 포섭한 거였어요. 제가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던 거죠. 녹음기에는 모든 말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민정이 저를 상대로 벌이려는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녹음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직접 민정과 도윤에게 따져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녹음한 걸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어떤 일까지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민정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의사와 짜고 진단서를 받고 그 사이에 위조한 서류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잠고대를 듣지 못했다면 정말 당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꽉 쥐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무기가 생겼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정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뭘 그렇게 바쁘게 하니? 어머니 짐 정리하고 있어요. 제 짐이요? 갑자기 왜 제 짐을 정리한다는 거죠? 내 짐을 왜 내가 정리해? 오늘 어머니 나가시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나간다고요? 제가 언제 나간다고 했나요? 나 나간다고 한 적 없는데. 민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해진 일이라니 누가 정했다는 거야? 저희가 정했죠. 어머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짐은 이 가방에 넣으세요. 도윤아, 너도 미쳤니? 엄마가 왜 나가야 해? 엄마,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나는 절대 안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러자 민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하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이 집 명의는 이미 저희 앞으로 넘어왔어요. 법적으로 어머니는 이제 묵권리자예요. 묵권리자라니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에서 묵권리자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허락이 필요 없었어요. 어머니 정신 상태로는 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았거든요. 정신 상태라니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가요? 너희들 정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정이 제 짐들을 가방에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옷들이랑 세면도구는 다 넣어드릴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죠? 필요 없다고요? 제 평생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건가요? 내 사진들이랑 앨범들도 있는데 그런 건 요양원에서 필요 없어요. 짐만 많아질 뿐이죠. 요양원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정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 보네요. 나는 요양원 안 가.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정이 제 팔을 붙잡더니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놓아.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해? 이제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아, 제발 정신 차려. 내 엄마를 이렇게 내쫓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도윤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라고요? 친어머니를 내쫓는 게 최선이라는 말인가요? 민정이 제 옷가지들을 가방에 막 집어넣으면서 소리쳤어요. 이제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민정아, 제발. 제발은 무슨.
이미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민정이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짐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일단 나가세요.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하지만 민정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저를 억지로 문 밖으로 밀어냈거든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 문이 저를 향해 닫힌 거예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찬비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하지만 제 손에는 녹음기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민정의 잠골대를 녹음한 그 증거 말이에요. 비를 맞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 나이에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으니 당연히 이상해 보였겠죠. 정숙 씨, 이 비에 뭐 하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가족 일을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냥 잠깐 나왔어요. 이 비에 감기 걸리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싶어도 갈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결국 동네 정자에서 비를 피했어요.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녹음기를 꺼내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민정의 잠골대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위조 서류. 들키면 끝장이야.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어요. 이걸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그 차가운 비 속에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정자에서 밤을 보낸 후 새벽에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르신을 내보냈다고요? 네, 그런데 제 집인데도 말이에요. 집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제 명의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 보세요. 어르신 보호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청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집이 민정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말이에요. 어머님, 이 서류에 있는 도장이 어머님 도장 맞나요? 도장을 보니 분명 제 도장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상하네요. 분명 제 도장 같은데 전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럼 위조 가능성이 있겠네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겠어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어머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며느리 잠꼬대를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을 들려주니 변호사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바로 법정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민정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도윤은 여전히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재산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진행했어요. 먼저 민정 측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고령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정숙 씨도 동의했고요. 동의했다고요? 언제 제가 동의했나요? 증거로 이정숙 씨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습니다.
민정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분명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전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한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이정숙 씨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의사 소견서까지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이제 제 변호사 차례였어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정숙 씨는 정신이 온전하시고 서류 위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며느리인 박민정 씨가 잠골대로 한 말을 녹음한 것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꼬대 증거라니 신기했나 봐요. 녹음을 들어보시죠. 법정에 민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위조 서류. 들키면 끝장이야. 도장도 완벽하게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민정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치매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의사 선생님도 우리 편이니까. 이 말이 나오자 법정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판사가 민정에게 물어봤어요.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와 공모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제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에서 민정과 도윤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민정이 도윤에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잠꼬대를 조심했어야 했잖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모습을 보니 참 한심했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박민정 씨 정말로 서류를 위조한 겁니까? 민정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도장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몰래. 본 떠서 만들었습니다. 의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구 남편이에요. 부탁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판사가 도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들로서 어머님께 이런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도윤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녹음에서 민정이 분명히 도윤이도 완전히 내 편이라고 했었거든요.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잠꼬대에서 도윤이도 완전히 내 편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사실을 인정했죠.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민정이가 계속 설득해서.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재산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위조에 동참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친어머니를 속인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나 봐요. 판사가 민정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게 시어머니가 너무 뭡니까? 까다로우셨어요. 맨날 간섭하시고. 간섭이라니요. 제가 언제 간섭했나요? 오히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서류를 위조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민정도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재판부에서 잠시 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방청석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집문서를 위조했다니.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아들도 어머니를 버렸네. 모든 사람들이 민정과 도윤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권은 원래 소유주인 이정숙 씨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박민정 씨와 최도윤 씨는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였죠. 민정은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고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제가 옳았던 거예요. 판결이 나온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 집이 된 거였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정과 도윤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문서 위 조제가 명확했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쓸쓸했어요. 며칠 후 손주 서준이가 찾아왔어요. 중학생인 서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렀다고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언제 나와요? 글쎄, 한동안은 나올 수 없을 거야. 서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서준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부모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부터 서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학교 보내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이 집을 두고 가족들이 이렇게 싸운 게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한 달 후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이 집과 모든 재산을 손주 서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선택을 했어요. 저를 배신한 거니까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재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을 거고 서준이가 성인이 되면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서준에게 말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중요한 말 할게. 네, 할머니. 이 집은 내가 커서 물려받을 거야. 저요? 왜요? 내 아빠와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넌 다르잖아.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늙어서 기억을 잃어도 아파서 말을 못해도 절대 할머니를 버리면 안 돼. 네, 할머니. 절대 안 버려요. 서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재산을 빼앗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정의 잠꼬대를 녹음한 그날부터 시작된 긴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서준이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제 평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